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4부 알쓸경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혜리 SBS 보도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네. 네. 뭐 지나고 나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였네. 그렇죠. 오히려 국내에서는 좀 과거와 같이 분위기가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는 좀 분석을 해봤는데 좀 그만큼 우리가 좀 힘든가? 우리 가게가?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SNS를 보니까 네. 말이죠. 텔레비전 같습니다. 박스에 든 거 들고 막 남자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 그림 보면서 알았어요. 지나갔구나. 블랙 네. 프라이데이를. 그렇기도 하고. 대형 네. 매장, 창고형 매장 같은 데서 예. 조금 약간 그 욕도 좀 먹었어요. 미끼형 상품으로 너무 조금만 내놨다. 아. 네, 일부 상품만 딱 내리고 그게 수량이 몇 개가 안 돼서 저는 그거는 보지 못했는데 좀 경쟁하는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긴 해요. 예. 네. 또 국내 온라인 뭐 오픈 마켓이라든가 음. 국내 오프라인 유통을 많이 이용했던 것도 같아요. 예. 네, 실질적으로 해외 직구 뭐 이런 얘기가 한 2, 3년만큼 막 그때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럼 내가 그 막 그 말 타고 가는 그 막대기 치는 뭐 그거 얼마짜리를 얼마에 샀어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좀 잔잔했던 것 같아요. 그 여전히 음. 그 국내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 그 국내 업체들도 이 전 세계와 동기화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나 할인율을 어느 정도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배송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사고도 날 수가 있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시면 국내에서 사도 크게 차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년 전 직구가 진짜 늘어날 때보다는 조금 4, 많이 5년 생긴 것 전에 같아요. 비하면. 네. 예. 자, 그나저나 왜 갑자기 수요일날 알쓸경제냐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바꿨어요. 네. 이제 목요일에는 수요일에 있던 4부 코너가 갈 것이고 네. 자, 오늘은 목요일에 있던 알쓸경제가 당겨졌습니다. 그렇네요. 그걸 자, 얘기 안 하고. 그나저나 네. 네. 그 카드 수수료 인하 네. 이걸 두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반면에 네. 환영한다고 얘기했죠. 카드 회사 노조라든지 그럼요. 이런 네. 쪽은 또 금융노조는 강력하게 또 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소상공인들에게는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도 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 좀 이렇게 큰 폭의 인상 2년에 걸쳐서 그 후에 소상공인들 또 편의점 업계에서 좀 반발이 좀 심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이 수수료를 내리는 게 좀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3년에 한 번씩 그 카드에 대해서는 적격 비용 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카드 수수료라는 거는 그냥 각 회사들이 그냥 알아서 정하도록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당국에서 3년에 한 번씩 이 적격 비용 산정 비율을 다시 내거든요. 근데 2015년 했고 이제 올해가 그 해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딱 그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카드 수수료 인하율을 보니까 좀 전에보다 훨씬 큰 폭의 인하를 내놓고 우대하겠다는 어떤 중소 소상공인들의 폭을 확 넓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드 업계 쪽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예. 월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럼 뭐 얼마를 인하하고 얼마를 인하하고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연매출 기준입니다. 30억 이하는 이런 어떤 가맹점들은 대부분 우대 이 카드 수수료 혜택을 전까 본다. 전에는 예, 생각하면 우대받는 곳이 5억 원,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진짜 작은 데들 뿐이었는데 그거를 30억 원까지로 이제 크게 대폭 늘린 거죠. 그렇군요. 네. 이번 핵심이 또 편의점이었었어요, 실은. 왜냐하면 5억에서 10억대의 구간인데 거기 편의점은 매출이 7, 8억대 나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매출 10억대도 있습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박리담회여서 매출은 크지만 순이익은 굉장히 쥐꼬리만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에서는 이제 편의점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진짜 허울뿐인 매출이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이번에 가장 큰 이제 수혜를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연매출 5억 이하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라든가 또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수수료를 안 내는 정도 수준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5억에서 10억도 이제는 카드 수수료를 떼지만 어떻게든 이게 이제 비용으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숨통은 꽤 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은 되는데 소상공인들 또 막상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하니까 대환영이다라는 또 입장을 냈지만 그 외에 각
각각의 또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편의점주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좋다.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또 이뤄줘야 된다. 뭐 이런 아하. 것들도 있고 네.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은 지금 담배세가 또 하나의 이분들에게는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담배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크게 보이잖아요. 세금이 붙어서. 그러면은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본인에게 오히려 피해가기 때문에 담배세 부분 주장이 또 안 들어진 게 아쉽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또 한켠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카드사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죠. 또. 네. 그러니까 카드사들 입장은 이제 수수료를 이 정도로 낮추려고 하면 그럼 다른 데서 이제 이익을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낮출 수 있는 게 두 개인 거죠.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인건비, 그리고 하나는 마케팅 비용. 그리고 이 인건비라 하면은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든가 하는 어떤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거를 그냥 둔다고 하면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 예. 마케팅 비용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음. 뭐 무이자 할부라든지 아하. 뭐 할인, 카드 할인. 그러니까 왜 추석이나 이럴 때도 설 같은 때도 대형마트 가서 대부분 카드 할인으로 많이 세일을 하잖아요. 예. 이 카드를 쓰시면 얼마만큼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거를 많이 줄이지 않으면 지금의 수수료 그 인하폭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업계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정부가 네. 수수료를 낮추고 이러기보다는 네. 이른바 땡땡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수수료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아. 또 그건 이제 수수료가 없다기보다 그건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예. 수수료가 없는 네. 당국의 공공기관 간편 결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건 좀 거의- 다른 맥락입니까? 예, 다른 맥락이고요. 예. 방금 땡땡페이 얘기했는데 그게 실은 카드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반론의 주장인데 지금 카드사들이 과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였습니다. 그렇죠. 카드. 물론 계신 분들이 화낼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게 어려운 비즈니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우리가 말한 땡땡페이라는 간편 결제가 혜성처럼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카드 업계가 뭐 콧방귀도 안 꼈죠. 근데 이게 빠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고 예. 당장 뭐 2년 전 이제 작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러다가는 카드 업태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땡땡페이를 통해서 음. 뭐 카드사에게 아무래도 압박이 되지 않겠는가. 수수료 지나치게 받았다가는 야 이거 도태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 같은 것들을 들게 함으로써 알아서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관점 차이인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카드사 노조는 어떻게 주장하냐? 예. 이미 땡땡페이라는 간편 결제 때문에 예. 카드 업종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왜 여기에 쐐기를 박느냐? 이쪽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카드를 쓰는 게 예. 그 워낙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마케팅, 그러니까 뭐 무이자 할부라든지 할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포인트 적립 같은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걸 함으로써 이제 소비자를 끌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 카드사들로서는. 근데 지금 카드 업계 전체 자산 규모가 한 1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그 당기 순이익이 한 2조,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계산하는 바로는 2.2조, 업계는 다른 회계 기준으로 1.2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업계 기준, 그 당국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2.2조라고 하더라도 자산 규모 120조의 시장에서 당기순이익이 2.2조인 거는 사실 2조 2천억. 2조 2천억. 네, 2조 2천, 죄송합니다. 2.2조라고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게 뭔가요? 2조 2천억 정도 된다는 거는 예. 사실 순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구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현재로서도. 예. 카드사 입장도 네, 카드사 이해할 입장에서는. 만도 하다. 네. 예.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방금 금융당국은 2조 2천억이라고 순익을 잡았고 네. 카드사들은 1조 뭐 1천억, 1조 2천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할인안을 통해서 지게 되는 부담이 1조 한 2천, 1조 3천 정도가 되니까 이제 카드사들은 당장 이제 볼멘 소리가 뭐냐? 그럼 우리 적자 되겠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적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 카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하느냐? 아마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 같다. 다음 단계? 네.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힘들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이걸 어디서 빼와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빼오게 되느냐?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이종안에 줬던 무이자 할부, 놀이공원, 또 연회비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연회비를 올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다시 걷어들여서 이제 맞추게 되는 거에 대한
미리 좀 까는. 왜냐면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좀 이제 그런 식이 시작이 됐는데 이래저래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아마도 우리가 올해 받고 있었던 물론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과거에 줬던 걸 뺏지는 못해요. 약관을 바꿔야 되니까. 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카드 출시에서는 혜택은 거의 반의 반 정도로 줄어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먼저 과도한 부가 서비스부터 줄이면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예를 들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같은 거라든지 예. 연회비를 많이 깎아주는 거라든지 예, 그런 부분부터 줄이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80%가 거의 그런 무이자 할부나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큰 부가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줄이는 걸로는 좀 어렵고 이제 무이자 할부 같은 것까지 다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카드 업계 얘기인 거죠. 예. 네. 한주리님 말씀은 요즘 거의 다 카드 결제하는데 그동안 카드 업계가 엄청난 이득을 봐온 거 아닙니까?라고 맞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우리 인간사가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너 엄청나게 많이 이득 먹었지. 근데 그동안 또 카드 토해내. 업계도 인정하는 이제 이런 건 거가 안 사실 되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수료가 인하가 되었어요. 예. 그 인하분을 이렇게 업계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충당을 해온 게 분명히 있어요. 업계 규모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 자기들이 이익이 줄었어도 업계 규모가 늘어난 걸로 충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이고 실제로 올해 카드사들이 그 당기순이익은 한 1.65조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지금 벌써 11월까지 됐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럼 작년보다 또 5천억이 줄어드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카드 업계가 아까 정철진 평론가 얘기한 대로 점점 그 이 이익이 줄어드는 업태인 것은 맞아요. 현재 상황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 참 앞으로 그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다 이제 자영업자들, 예, 자영업자들 발목을 잡고 예. 있는 이런 현실에서 그래서 이제 카드 수수료를 그렇죠. 낮추는 것은 나름대로 그 정부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당국은 조치가 하나씩 아니었겠는가. 하나씩 각계격파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워낙 힘드니까 카드 수수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도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저임금은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업종별 차등적인 뭐 이런 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될 그럴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끝으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소비자에 대한 설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에 대한 네. 설득.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뭐 외국 카드사들에 비해서 음. 이렇게 연회비도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혜택을 이제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당국의 입장도 뭐냐면 그럼 그 혜택이 어디서 돌아온 거냐? 예. 카드사들이 입속 챙긴 것도 있지만 실은 가맹점주, 소상공인들이 희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희생한 부분을 다시 돌려주고 과도하게 누군가가 누렸던 것은 이제 줄이고 그래서 그걸 카드사와 소비자 혜택을 나눠서 줄여라. 그런 게 당국도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는데 한국도 과도한 네. 부가 서비스, 그러니까 과도한 뭐 할인이나 누려왔다라고 과도한 연회비 얘기를 할인 같은 하더라고요. 거는 줄이라는 것이 정책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예. 소비자들이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막상 당장 내년에 놀이공원 갔는데 이제 혜택 안 되고 무이자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또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좀 정교하게 당국에 설득하는가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그 미국 자동차 업계 GM의 구조 조정 소식 전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한국 GM 철수와도 유관해서 볼 수밖에 없는 문제 같이 아닌가 설명 좀 싶은데 드릴 텐데 예, 미국 경제계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GM이 어제 어렵긴 어려웠군요. 그렇죠. GM이 어렵다가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실은 이제 최근에 보면 GM이 해외 지점을 뭐 다 폐쇄를 했거든요. 예, 예. 호주, 뭐 인도, 러시아, 뭐 터키 다 주력이 됐었는데 나온 이유가 미국에서 5곳, 북미입니다. 크게는 뭐 가요 오하이오, 미시간, 메리랜드, 캐나다, 온타리오까지 공장 5곳 아하. 닫고 예, 예. 해외에서도 2곳. 이거는 지금 컨펌이 안 됐어요. 를 닫는다 하고 해외면 혹시 또 우리는 아닐지.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한국 기자들이 한국 GM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예.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산 공장도 폐쇄를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올해 내년에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 2곳에 포함은 안 될 것이다라고 비공식적으로 확인은 해줬다는데 이건 모릅니다 아직. 미국 본사 GM에서 최종 해외 문 닫는 곳 2곳이 어디냐. 근데 좀 약간 위태로운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못 닫게 해놨거든요. 당국에.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곳들이 이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놓지는 말고 일단 그 해외 2곳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5,000명을 자르겠다라는 게 어제 밤 그제 새벽에 나온 이제 그런 뉴스였고 이걸 가지고 논쟁이 큰데 그럼 왜 GM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런 굉장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하느냐? 석유차
내연 기관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선을 긋고 쉽게 말하면 주식에 로스컷을 하자. 그래서 빨리 내연기관차들을 다 닫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60억 달러, 한 6, 7조 원의 현금을 주게 되는데 이거를 다 이제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개발에다가 다 돌려서 현금을 이제 쏟아붓겠다. 그래서 2023년에는 뭐 잘 팔리는 모델 전기차, 친환경차 한 20종 이상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이건 뭐냐? 지금 세계가 빠르게 막 내연기관차 이렇게 혹독하게 마음을 먹으면서 석유차에서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만에 하나 이게 또 코앞에서 닥쳐오게 되는 현실이라면 우리 조선업 구조조정처럼 자동차야말로 고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밴더, 3차 밴더, 4차 밴더 협력업체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 나오면서 자동차에 막 2차, 3차 협력업체 사장님들의 막 깊은 한숨 쉬면서 막 연락이 오는데 우리 포함됐냐 안 됐냐. 아 저는 이거를 당국도 그냥 미국 얘기겠지가 아니라 한 2, 3년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반드시 똑같은 사건이 올 수 있는 그런 큰 뉴스기도 합니다. 네. 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구조 조정 바람 사실 한국 GM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GM 사정과는 무관하게 네. 자동차 구매량도 줄고요.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휘청휘청한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던 네. 겁니다. 네.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아 저는 좀 이제 자동차에 우리가 조선은 구조조정을 빨리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비극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이 GM의 뭐 진짜 대대적인 구조 조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막 이제 이게 단기간에 일어날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 석유차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GM이 이런 거 그러니까. 했다는 건 이미 버틸 만큼 버텼는데 네,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로스컷을 수 해야 없는. 된다라는 판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과연 이제 포커스를 우리 한국으로 맞춰서 지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어떤가? 왜냐면요, 그 석유차가 고용을 100으로 했다면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용 효과가 비교도 안 됩니다. 반토막도 안 돼. 왜냐면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배터리는 또 2차 전지에서 사오게 되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있는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 고용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봐서 우리의 지금 전기차는 어느 정도지? 중국은 BYD부터 해가지고 세계 탑3가 다 중국에 가 있는데 당장 전기차가 2025년에 찾아온다면 그때는 우리는 또 지금 먹거리인데 아 여기에 대한 고민들 지금 이런 전략을 누가 지금 짜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고요. 우리가 사실 이런, 전기차 이쪽 부분에서 좀 밀렸다. 사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네. 반도체 제외하면 조선 자동차가 그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어떤 3대 같은 품목이었는데 조선 그렇게 되고 그 자동차도 굉장히 암울하고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정말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아, 브렉시트, 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 네, 이게 이제 네. 브렉시트라고 하는 건데, 전 영국민을 대상으로 2016년 6월에 국민 투표를 했고 네. 이게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충격적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평론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 자, 어떻게 드디어 이제 영국에서 2년 만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한번 좀 그러니까 짚어주시겠어요? 2016년 6월에 결정이 되면서 이제 리스본 조약 50조가 바로 발동이 됐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떠나겠다라고 하면 이제 탈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박은 날짜가 2019년 3월 29일. 그러니까 내년 3월 29일이 되면 영국은 무조건 이 유럽 연합을 떠나야 된다라는 날짜를 먼저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지금 2016년 6월부터 뭐를 했냐? 한 국가가 빠져나가려면 협의할 게 많잖아요. 과연 앞으로 관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지금은 뭐 무비자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막 그 심사대도 아주 쉽게 말해 입국 심사대도 막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미 영국에 들어와 있는 EU의 인력이라든가 자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게 수많은 것들 분담금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면서 난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동안에 계속 협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의안이 초안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이 협의안 초안을 놓고 영국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유럽은 유럽 의회죠. EU 의회를 같이 비준을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영국 의회가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조안 뭐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비준안이 올라왔을 때 네.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의회가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서 이후에 말했지만 잔류하는 겁니까? 아니죠. 3월 29일이 날짜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협의가 없이 나간다면 예. 그냥 떠나는 그걸 그냥 이제 떠나는. 약간 어려운 용어로 no deal, No 딜이 안 된 no deal 브렉시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영국의 피해가 만만치 않겠네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혼란이 서로 올 수 있죠. 자체가 혼란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는 이제 거의 재앙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 협의안 초안을 빨리 비준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당장 이게 1월 말 2월 초까지도 안 됐다. 의회가 영국 의회를 통과 못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실물 경제에도 이게 진짜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브렉시트 이슈를 이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영국 내 움직임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의회는 이거는 통과 못한다. 더 영국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짜와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영국 내 국민 일부는 나는 브렉시트 안 원했다. 다시 한번 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재 브렉시트를 묻는 또 투표를 해보자라는 주장도 있고 또 아예 일각에서는 이런 정치적이긴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협의 없이 그냥 영국이 한번 튀어나가서 영국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게 지금 완전히 뭐 각계각층이 막 의견의 목소리. 영국의 뭐 그런 하나의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문제가 자칫 제가 보기에 이거 뭐 그러려니 뭐 3월 29일 전에는 타결되겠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는 제2의 국민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그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리스크죠. 예, 예.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너무 촉박하잖아요. 지금 네. 시간이 3월 29일인데 내년. 그새 그거 하고 개표하다가 또 브렉시트 나오면 어떡해요? 네. 하고 브렉시트가 안 나오면 또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다시 유럽 연합한테 의견을 물어서 우리 다시 또 받아주겠냐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EU가 안 받아주겠죠. 돈 더 내라라든가 그렇죠. 뭐 이거 걸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래저래 이게 혼돈의 도가니 속에 된 겁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은 계속 지금 화내고 있죠.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훈수 두고 네. 있는 트럼프다운 속으로 좀 즐기고도 있을 정리 거예요. 제대로 해라.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뭐 내년 그렇게 초에 혼돈이 진짜 되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가 예.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월 전에는 이거 확정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협의안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타결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되게 낮아 보여요. 낮아 보인다. 굉장히 낮아 보이고 야 노딜로 가면은 이거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배정되는 아주. 건데 예. 영국 일각에선 노딜이 또 낮다고도 하니까 이게 제가 약간 보기에는 내사를 깎아 나. 맞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쓸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 권혜리 S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 저 김용민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